행정법원 판사 지혜성 지지들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행정법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이곳에 이 행정법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곳에 이동욱 회장과 저희들이 와 있는 이유는 이 행정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느냐, 아니면 판사들조차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 하나로 다 말살하느냐, 이 참 중요한 판결들을 행정법원 판사들도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난 뒤 초반에는 행정법원 판사들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이. 근데 지금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행정법원 판사들은 자기의 양심도 그냥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청와대 행정부에서 내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사법부 판사들조차도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 그리고 헌법 21조를 제가 여기다 해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1항입니다. 헌법 21조 2항은 뭐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딱 한번 보면 쉬운 문장입니다. 무슨 문장이냐 하면은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예외일 수 있다. 단서 조항도 있지만은 이 집회라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 사항. 미국 수정헌법은 어떤 법률로도 집회,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법률로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갖고 지멋대로 코로나를 갖고, 야, 오늘은 10명이 내려해, 내일은 99명이 내려해, 또 오늘은 1명만 해라. 아니, 대한민국 이 땅에 어떻게 이런 신성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1명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공산 독재 전제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데, 행정법원 판사들이 또 문재인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곳에 왔지만 앞으로 행정법원 판사들이 이 정신이 변하고 거듭날 그 순간까지 저희들은 행정법원 판사들이 얼마나 용기 없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행정부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갈 예정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2시가 됐기 때문에 국민회로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진행 순서는 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우리 이동욱 회장이 오늘 왜 이 소송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파 삼촌이 오늘 소송 서를 낭독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민회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가요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 1절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이라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5개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한 사람 이상 서서 할 수 없게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코로나 핑계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년 이제 지금이 9월입니다. 한 3개월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가 발발해서 온 지가 2년 됩니다. 우리는 2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마스크 쓰라 그러면 써봤고, 벗으라 그러면은 뭐 벗으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자, 2사람 모여, 3사람 모여, 4사람 모여, 1사람은 모여, 시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확진자는 지금 불과 작년 2월달만 해도 200명 선, 많아봤자 300명 선에 지금은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말을 시키는 대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 선 넘어갔다가 지금 4자릿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문재인 말 들어봤자 코로나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문재인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문재인 말을 들으면 국민이 다 죽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고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말을 순순히 2년 동안 국민이 들어준 것만 해도 문재인은 국민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를 국민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화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청와대에 앉아갖고 하는 짓이 맨날 1명, 2명, 3명, 4명 이 숫자 장난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신분으로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자기의
전문적 본연의 일을 놔두고 이 사회, 이 정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를 헤맨 지가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이건 정치 방역이다 하고 아마 정치 방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도 제가 볼 때 이동욱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학 상식과 법률 상식과 그리고 자신의 비용까지 부담해서 이 행정법원 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행정부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하고 하는 등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동욱 회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제 갈 길을 분명히 간다면은 세상은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지켜보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욱 회장이 지금 2년 동안 걸어오면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이건 정치 방역이고 문재인이가 하는 일, 박원순이가 하는 일, 심지어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됐는데 오세훈이가 하는 일도 보면은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더 아픕니다. 왜 아픈가? 적어도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는 서울시가 조금 달라지겠지, 방역 행정도 조금 달라지겠지, 이런 희망을 하고 오세훈에게 표를 찍어주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박원순이가 시장할 때보다 더 이 방역은 더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 오세훈이는 본인이 하고 있지 않는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삶,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 박원순 시대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세훈의 시정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동욱 회장이 쭉 지금까지 소장을 쓰고 그리고 이 준비해온 1년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동욱 회장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또 우파 삼촌 소장 낭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행정법원 앞에서 이렇게 뜻깊은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가 없는 나라의 국가의 차이는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양심의 자유가 있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피해 대가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찾은 게 인류 역사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은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취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자유가 보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자유, 여성의 자유, 이런 부분이 보장된 게 불과 100년 남짓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 자유, 어린이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고 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룩되어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 왜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왜 동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자다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6.25 때 전사한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말살됐습니다. 야외에서 단 2명 이상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못합니다. 야외에서 단 2명 이상이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자유를 잃었는데 그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그 나라는 암흑의 나라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은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왜 2명 이상이 안 되죠? 어떤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헌법에도 분명히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김부겸과 거기에 부여가는 김창룡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숨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져라, 마스크 착용하고 집회해라, 이런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요,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버스에는 왜 2명 이상 타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은 식당에서는 왜 수십 명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있죠? 2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입니까? 왜 백화점에는 단 1명도 인원 제한이 없죠? 왜 대형 마트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단 1명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과 부역하는 언론들은 답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답을 들어봤습니까? 정은경은 왜 정은경은 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TV 화면에 보면 4명이서 실내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왜 정은경은 방역 당국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4명이서 실내에서 서서 기자회견 하면서 왜 일반 국민은 1명 이상 기자회견하면 안 되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정은경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돼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평등하지 않고 북한처럼 선택적인 위험, 선택적인 차별로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회의 자유가 말살한 것은요, 문재인이 이 집회의 자유를 말살한 것이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달에 제주공항의 이용객이 231만 명입니다. 국내 공항 7월 달에 휴가철에 587만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한 달간 이용자 숫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587만 명이 한 달 동안 비행기를 200명, 300명씩 밀폐된 공간에 타는데 그 시간에 야외에서는 단 2명이 안 된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사람의 생활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귀를 가지고 듣는 자유가 보장된 게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섰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행정법원에 이 문재인과 정은경의, 오세훈의 야외에서 단 2명이 안 된다는 이런 북한 평양과 같고 중국의 천안문과 같은 이런 정치 방역에 대해서 소송장을 이번에 4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내일 나올 겁니다. 내일. 그래서 부디 판사의 상식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 초등학생이라면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모여도 되고,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는 단 2명이 안 된다는 이런 기막힌 헌법 말살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니까요. 지금 지하철요. 전철은 하루에 700만 명씩 몸이 닿아서 얼굴이 닿아서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야외에서는 거리 뛰기 하고도 2명이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말살이지, 정말 우리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모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끌려가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예배 못 드리고 교회 폐쇄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지금 현재 전철에 700만 명씩 밀집하면서 예배 금지한 거 범죄입니다. 범죄. 교회를 폐쇄한 거 제발 코로나 핑계라고 대지 마세요.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부터 행정소송을 계속 제기할 겁니다. 언제까지? 판사가 수용할 때까지 계속 제기할 겁니다. 책이 돼서 두꺼워질 때까지. 오늘 4개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무조건 판결로 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할지 제가 이번에 저 소송장에요, 모든 사진을 다 붙여서 소송장에 첨부했습니다. 판사가 보고 마음에 찔려라고요. 이번에 휴가철에 배에서 수백 명이 즐기는 모습, 이번에 휴가철에 놀이공원에서 수백 명이 즐기는 모습, 그 사진을 다 첨부를 하고,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에 쇠펜스를 찾는 그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이렇게 백화점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전철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판사님, 전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하고, 백화점에는 이렇게 밀집하고, 대형 마트 사진도, 우리 동네 마트 사진도 제가 직접 가서 찍었는 사진 저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판사님의 양심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야외에는요, 쇠펜스 쳐서 단 2명 이상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훼손을 풀어야 될 책무가 대한민국 판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외면한다면 저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 판사의 후손들에게도 다 보여줄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판사로서 제 소장도 책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결문 양심이 찔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한민국은요 시스템이 작동돼야 됩니다. 북한은요 김정은이 눈에 나면 바로 죽여도 돼요. 장성택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저를 못 죽여요.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뭐냐? 법원, 검찰, 경찰, 국회입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언론중재법, 언론을 무너뜨리고요, 제4의 권력감시기구인, 그 다음에 경찰, 검찰, 법원을 다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처럼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찰들에게 말씀드리고 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검사들에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핍박받는 국민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특이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송장은 피고가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할 말 없다고 답변서 내시기 바랍니다. 궤변 내지 말고요. 야외에 왜 2명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오세훈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궤변을 했는지. 저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면 코로나 닫게 하세요. 코로나가 위험해서 2명 이상 안 되면 식당에서도 1명 밥 먹고 나오면 1명 들어가고 1명 밥 먹고 나오면 1명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전철도 당분간 중단하세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면서요. 전철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백화점에는 없습니까? 그거는 돼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말살해도 됩니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격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백화점 가는 것보다 대형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다면 북한 주민과 같이 개돼지의 삶을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피고는 2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찰청장입니다. 2사람이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이 양심을 회복한다면 이번 토요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압받는 현실이 해방될 것입니다. 판사가 양심을 회복한다면 이번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자유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2명 이상 서 있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차별 대우받잖아요. 여러분들 힘없는 유튜버라고 해서 삼각대만 두고 안 돼 가랍니다. 여러분, 왜 KBS, MBC, SBS 기자들은 삼각대 두고 다른 데 안 갑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합니다. 삼각대 두고 딴 데 가야 되면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KBS, MBC, YTN, 연합뉴스 기자도 설치하고 다른 데 가세요. 카메라 설치하고. 왜 공정하지 않나 말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러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저 소장 오늘 우리가 읽어드릴 텐데 소장을 읽으면요 양심이 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의학적인 엉터리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도록 저는 소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개의 소송이 들어갔고 내일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기각을 하면 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개돼지처럼 나의 나라에서 통행을 방해받고 2명 이상 서 있으면 안 되고, 2명 이상 서 있으면 안 되는 걸 제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비행기 300명씩 한 달 동안 587만 명을 운행시킨 게 문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쟁취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법원 앞에 와서 앞으로 이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김상진 총장님이 아침마다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판사들이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 앞에서 1인 시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가 말살됐는데 다 침묵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처럼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고, 왜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두렵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두렵다 보면요 나중에는 총살되고 죽습니다.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는 자유를 말하면 총살당하고 죽어요. 밥 먹는 건 되잖아요. 정치는 안 돼요. 북한에서 밥 먹는 건 되잖아요. 예배는 안 돼요. 북한에서.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했지만 밥 먹는 것 가지고 탈레반 핍박 안 합니다. 탈레반도 정치를 얘기할 때 탈레반은 그 사람을 총살합니다. 예배를 얘기할 때 총살합니다.
대한민국 밥 먹는 거 다 됩니다. 오늘 월미도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경찰 없습니다. 저 놀이공원 워터파크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경찰 없어요. 그런데 야외에서 단 2명은 안 됩니다. 왜? 북한처럼 탈레반처럼 문재인이가 말살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는 어떤 죄보다 심각하고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계엄령 부른 사람은요, 그 계엄령이 정당성이 없을 때는 총살 당합니다. 독재자는. 코로나 계엄령을 1년 6개월째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워터파크 되고 백화점 되고 전철 되고 관공서 되고, 관공서에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30명 50명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외에는 단 2명이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북한처럼 공산당, 탈레반처럼 공산당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8월 15일 날 또 외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라는 거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각자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문재인은 어떤 독재 정권보다 흉악한 정권이고 포악한 정권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말살하는 정권입니다. 좌파고 우파고 모두 다 일어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의 자유조차도 이번에는 완전히 말살하잖아요. 언론 탄압법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6.25 때처럼, 우리 6.25 때 선조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도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못 흘리더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소장을 자세하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회장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 제정 공포된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헌법의 근간 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헌법 1조 1항이 그렇습니다. 헌법 1조 2항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하면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고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 공표할 때 우리의 진짜 선배들이 그런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가 헌법이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작동될 때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헌법, 지금 대한민국 헌법 21조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헌법 20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보면은 그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때는 이때다 해갖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헌법 21조, 헌법 20조 두 개의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이 민주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이 두 개 조항이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헌법 1조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일당 독재 체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먼저 알아야 될 정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헌법 1조에 대해서, 헌법 20조와 21조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힘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행정부를 상대로, 사법부를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어느 나라든 헌법이 중요하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삶, 이 삶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이용호 회장이 말했다시피 헌법에 의해서 이 20조와 21조가 작동되지 않는 그걸 용납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개돼지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밤중에 밥 먹고 저 노래를 하면 열심히 놀고, 그리고 권력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냥 권력의 개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헌법 1조가 말하는 주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우파 삼촌이 나와서 오늘 소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삼촌입니다. 저는 참 황당한 게 지금 여기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입니다. 정말 의사 중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문재인과 이 정부와 이 경찰들이 맞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장을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중구, 세종도로, 110, 서울시청, 피보정권 권리, 5개 집회금지 처분 취소 청구권, 피신청인 2020 8월 30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5개 집회금지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안을 고합합니다. 신청 이후 당사자들의 지위, 신청인은 광화문 교보 빌딩 앞 인도 및 세계 차로에 2021년 9월 4일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27일 100명 집회 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21년 9월 4일 집회에 대하여 집회 금지 처분을 한 자입니다. 피신청인 집회 금지의 경과 및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한도에서 침해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찾아야 하는 의무를 대한민국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해당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단계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것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현재 피신청인은 감염병의 확산 우려라는 공익적 사유를 내세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는 동일한 것인데 최대한의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선택적 위험과 임의적 적용으로 상실 때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당 사유는 없고 수시로 바뀌는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
결사의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말살하는 것은 위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방역 4단계의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백화점, 콘서트장, 전철, 관공서, 직장, 유원지 등의 중요해서 현재 4단계에서 운영과 영업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헌법 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계엄령 수준으로 야외에서는 단 한 명의 집회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불가하다는 극단적인 기본권 침해를 하면서 최소한의 감염병 상식에도 관한 코로나를 이용한 선택적 위험 적용과 차별적 방역 기준으로 헌법 21조, 헌법 11조 평등권,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평등 원칙의 심각한 위배, 피신청인은 처분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아닌 다른 국민 생활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거나 제한을 하더라도 금지가 아닌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밀집도 등의 완화를 방역 4단계에 따라 정하고 있을 뿐 국민의 집회의 자유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를 사유로 합법적 사유 없이 선별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금지를 하고 있어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심각히 위배됩니다. 피신청인이 현재 4단계에서 코로나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국민 생활에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1인 이상 집회 자유 금지 상황과 형평성 비교.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수천 명이 밀집해도 4단계에서 집합 인원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소규모 영세 상점을 이용하게 하여 밀집 인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감염병적으로 안전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하여 제한적 방법이라도 인원을 제한한다면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자영업과의 상생에도 바람직하나 피신청인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1년 6개월간의 코로나 심각 상황에 소형 상점이나 온라인 쇼핑이라는 훌륭한 대체 방법이 있음에도 백화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집합의 제한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단 한 명의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이 얼마나 코로나 질병을 선별적이고 자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통제에 악용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밀폐된 실내이고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야외이고 단 한 번에 한두 시간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신청인의 집회보다 감염병적으로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은 실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밀집해서 판매자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1-2m 정도의 사회적 안전 거리를 두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함께 동행한 일행들 사이에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특히 마트, 백화점의 식품관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장소로 신청인의 예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환경은 바이러스가 농축되는 농도와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므로 피신청인은 실내 공간의 한기를 수시로 시행하라는 지침까지 지속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바이러스가 농축되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수백 명의 직원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장시간인 반면 신청인의 집회는 야외에서 1시간 남짓에 불과하여 감염병적으로 훨씬 안전함에도 신청인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상실하여 코로나를 사유로 아예 1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기본권 침해를 일삼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타당성도 없고 신청인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보다 절대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근간입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 특성상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스크 착용도 불가능한 상황이 많음에도 4단계에서 밀접도 등의 완화를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전면 금지라는 가장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도 없는 기본권의 근본적인 말살이 법원에 의해 용인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내선 공항과의 형평성 비교, 피신청인은 야외에서 단 2명의 집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말살하면서 2021년 7월 코로나 4단계에서 전국의 공항 이용객은 587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비하여 많았습니다. 제주공항은 2021년 7월 한 달간 이용객이 231만 명, 김포공항이 195만 명이었음에도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에서 단 2명의 집회가 안 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행동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와 형평성 비교,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도 실내에서 코로나 4단계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말살할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식당, 카페와의 형평성 비교, 음식 섭취를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사실상 많은 대화가 불가피한 식당, 카페에서도 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 외에는 1단계와 아무런 밀집도에 차별도 두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고 있는데 비신청인의 코로나가 위험해서 1인 이상의 밀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대로라면 카페, 식당도 1인 이상의 출입을 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신청인이 청계천 신청인의 집회를 단 2명 이상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바로 앞 카페에서는 4단계 영업은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전철, 관광소, 직장, 의료기관과의 비교, 4단계에서 비신청인은 코로나가 위중하다고 하면서 전철, 관공서 및 물류센터, 모든 기업, 직장에 대해서 실내에 밀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전철의 경우 하루 700만 명이 밀집하고 신체까지 닿고 관공서의
수백 명이 일주일 내내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런 제한조차도 없습니다. 전철, 관공서, 직장, 의료기관은 어떤 이런 제한도 없이 4단계에서 영업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말살되어도 된다는 비신청인의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고 국민의 헌법 19조의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합니다. 노래방, 목욕탕, 학원, PC방, 방문 판매장. 목욕탕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대형 방문 판매장과 노래방은 물건 판매와 친교를 사유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하고 학원도 동료 간에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약간의 밀접도에 제한뿐 모든 4단계에서 영업이 보장되는 반면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노래방, PC방보다 못하여서 단 1인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반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비교. 현재 4단계에서 헬스클럽, 태권도장, 합기도장, 실내 농구, 실내 탁구, 스쿼시, 스크린 골프 등 밀폐된 실내 체육시설은 운동 시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고 신체 접촉이 빈번하며 운동으로 인해 훨씬 많은 비만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4단계에서 영업 금지는 없고 밀접과 완화 등의 최소한의 제한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사회적 안전거리를 하고 신청인의 10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대형 콘서트장, 영화관, 밀집된 대형 콘서트장과 영화관의 경우 4단계에서 회당 5,000명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집합이 가능하고 거리두기는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만을 실시하여 일행간에는 아예 한 칸 띄우기조차 없는 반면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단 1인 이상의 집회가 불가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없어 비신청인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과잉하고 위법하여 헌법에 위법됩니다. 최근까지 부장판사를 지낸 한 법조인도 현 상황에 대해 헌법과 과학도 무시한 방역 독재라는 칼럼을 문화의 일부에 기고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리두기 조치는 대통령이나 불령 없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을 몇 명으로 제한할지, 어떤 장소로 제한할지, 얼마간 제한할지를 모두 행정명령으로 정하고 있다. 계엄보다 쉬운 요건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계엄은 국가가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제한조차 없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할 위험이 있고 그 입법 형식이나 내용이 위헌일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전면 금지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과잉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 침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침해를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런 부당하고 최소한의 합리성이나 형평성에도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행정권의 남용이고 헌법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민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과잉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침해하면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고 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원지, 백화점, 콘서트장, 전철, 관공서, 식당 등의 장소에서는 비신청인이 코로나 4단계에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침해의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력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하려는 노력도 없이 최소한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전면적 금지를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정당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라는 제한적 방법으로 충분히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청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100명의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사회적 안전거리를 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이러한 행사는 실내에서도 보장되고 있으며 안전한데 야외에서는 더욱 안전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 입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신청인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과 관리라는 지침서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인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고 심지어 밀접 접촉자가 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 접촉 시 의료인 업무 기준표 6번을 보면 의료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코로나 확진 환자를 밀접 접촉해도 업무 배제 격리가 필요 없고 코로나 확진 검사도 필요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현재 4단계에서 5,000명의 콘서트, 오페라, 합창, 공연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콘서트, 오페라의 경우 3시간 이상 공연을 하게 되며 실제 피신청인들은 오페라의 유령 공원에서 주연 배우 2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 이상 노출된 8,000명의 관객에 대하여 비신청인 측 서울시는 관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의 확산에 해당 장소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확진자에게 노출되었던 공연 관람 실내 8,000명의 관객에 대하여 어떤 코로나 확진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노원구의 마스크 배분 사건도 확진자 동장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분하였습니다. 당시 노원구 방역당국인 보건소의 언론 해명이 코로나 확진자 동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접촉했던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스스로 실내의 장소에조차 코로나 확진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코로나의 확산이 없더라도 지침서 내에 기록하고 있고 오페라의 유령, 노원구 확진자 동장 마스크 배부 사건에서 적용했음에도 신청인의 야외 집회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 수칙 준수의 제한적인 방법이 아닌 집회 전면 금지라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침해를 하는 것이 감염관리법에 의한 의학적인 타당성도 없이 과잉 금지 헌법상의 원칙에 심각한 위배가 된다는 것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 뭐 다 읽기로 했었는데 또 다 읽으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이제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일괄적 금지 통보를 하고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와 감염병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 없이 무기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하루 747만 명이 운집하는 전철, 2021년 7월 한 달간의 국내 항공기 이용객 583만 명, 세 달에 600만 명이 운전하는 룸사롱, 100명 이상이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안전거리도 없이 식사를 하는 식당들이 영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의 제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한 조화로운 방법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금지하며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는 어떠한 합리성도 없고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도 없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괄적인 집회 금지를 통한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장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20년 9월 2일 위 신청인 이동우 서울행정법원 기준 이상입니다. 우파상청께서 많이 수고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상식에 반하다. 저기 보면 뒤에 사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나 관광지나 이런 데는 몇백만 명씩 지금 밀집을 하면서 야외에서 단 2명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직장생활 다 하면서 야외에서 단 2명이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집회 야외에서는 사실은 실내보다는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좀 하고,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동욱 회장님께서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의학 상식은 누구보다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부나 경찰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학자로서의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정치 방역이다, 유물론 방역이다. 바이러스는 공정하거든요. 바이러스는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고 사람 모이는 곳은 똑같은데, 지금 현재 유물론 방역으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종교적인 예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고, 실제로 밥 먹고 놀고 중국 베트남처럼 유원지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정부가 쿠폰 1000만 장씩 뿌리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방역이다, 유물론적 방역이다, 선택적 위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과연 우리가 개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중요하냐, 정치적인 생각이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나 신앙적인 게 그렇게 공산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의학에 대한 부분이라서 처음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가 해서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득이하게 나서게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집회도 자유가 말살됐지만은 언론에 탄압하는 우리도 일종의 언론 아닙니까? 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말만 하고 있는 공영 방송들 보다는 더 진실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진실한 방송들을 언론이 가짜라고 한번 방송을 해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또 이번에는 언론 빅테크 어떻게 탄압이요?
뭐저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완재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뭐 이제는 코로나 이거 저 백신 맞아 말고는 이게 진압이 안 된다. 이게 안 되고 이제는 생활 보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 부분을 물론 그러니까 저 유튜브가 방송 아니고 거기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또 제재를 가해가지고 일주일 정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취합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이쪽에도 교수가 아주 저 거리자인데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 반대하는 이런 그러면서 탄압을 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우리는 말살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여기 법원에 이제 할 때 좀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집회도 하지만은 언론 탄압 이것도 좀 신경을 주십사 하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말살되면요 그 나라는 죽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 하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구글 코리아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튜브를 통한 언론 통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일주일간 중지시키고 계정을 폭파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면 안 됩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 자유를 포기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유튜브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발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참석 의사만 밝혀주시면 고발장을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영우방송이 질문했는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고 유튜브의 언론의 자유도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다가 노란 딱지를 많이 붙인다든지 유튜브가 뭐 일주일씩 부당하게 정지시킨다든지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같이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노희석 기자입니다. 우리 경기도 오사의 회장님으로서 정말 국민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이동욱 회장님 같은 분만 2분, 3분만 계시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학 박사 되시는 전기업 내과 원장님께서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또 20세 이하는 백신을 맞으면 안 맞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업 원장을 제가 잘 압니다. 옛날에 의료계에서 한 10년 전에 같이 활동을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들어서 백신 맞은 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청와대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백신 맞고 갑자기 사망한 그런 가족들의 억울한 사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백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이미 팬데믹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감기 독감처럼 매년 그냥 풍토병으로 갈 것이다고 보는 게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지금 영국 같은 데도 한 6개월 지나니까 맞았는 효과가 벌써 50% 없어진다. 그 다음에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람다 바이러스라든지 그 많은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을 회피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합병증이나 위험성,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회사 자체가 철수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스스로 이해하기 적합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화이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견해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백신 문제만 해도 심도 있게 한 1시간, 2시간 여기서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그냥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이상 목사님 어떤 분이냐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정은경이가 너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측면이 있고 뭐 정기업 원장의 그 어떤 개인적인 의견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설로 의료계에서 인정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봉주로 강사입니다. 의사협회, 의사들, 참 수많은 의사들 많은데, 유독 우리 이동욱 회장님만 이래 아스팔트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외치고 계시거든요. 혹시 뭐 뜻을 같이 하는 의사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지금 지난 주말, 일요일, 토요일마다 매주 유럽에서는 각국에서 코로나 아웃, 백신 아웃, 백신을 안 맞겠다는 그런 집회를 수만 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유독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한 명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유럽이나 이런 각국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 걸 보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유럽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막 이렇게 열광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미국의 뭐 메이저리그 야구라든지, 외국에서는 스포츠 경기, 뭐 도쿄 올림픽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이 생기는데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특별히 야외는 실내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게 밀집도 완화입니다. 밀집도 완화. 그러면 더 많은 공간을 자, 이번에도 제가 신고할 때 1, 2, 3차로를 내달라. 왜 이래 넓게 내달라 그러냐. 당신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며. 그래서 교보문고 앞에 아니면 동아면세점 앞에 인도 및 1, 2, 3차로를 내달라. 그래서라도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1, 2, 3차로를 광화문 전체를 내주면 거기 거리두기 충분히 해서 이것은 밀집도 완화가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한 명 이상 안 된다, 2명 이상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밀집도만 완화되면 넓은 공간이라면 인원 제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질문 1개 정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N오픈 타임즈의 박영 기자입니다. 요즘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5개 집회 금지 처분 정지 신청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범계가 한 게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정권의 비리 공표 금지, 검사의 뭐 기자들하고 뭐 피의사실이나 수사사실 발표 금지. 이게 완전 공안정국입니다. 공안정국. 언론 탄압법, 그 다음에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금지, 뭐 이런 부분들. 과거에 그 사람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다 일맥상통한 부분이라서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 갔더니 이제 기자들이 언론중재법, 언론탄압법 때문에 막 데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 분들 보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언론 탄압, 국민의 표현의 자유 탄압은 문재인 집권 초기부터 있어 왔다. 지금 야외 집회 2명 이상 안 된다는 거 이거 못 봤냐? 왜 당신들이 이제 언론 탄압되니까 아뜨거라 그러면서 KBS 앞에도 막 자기들이 기자들이 현수막 붙여놓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산당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의 본질은요, 그 다음 차례는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집회 결사의 자유의 말살이라든지 지금 뭐 국민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어떤 독재 정권보다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스팔트를 보면은 4.15 부정선거에서 변호사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길거리에서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또 이 문재인 정부에 저항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 와서 행정법원 판사들이 내일이든 아니면 월요일이든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을 내릴 때 오늘 또다시 이 판결이 1인 이상 집회를 불허한다 이런 판결을 낼 때 이 판사를 고발해야 됩니다. 이 판사를 헌법의 이름으로 이 판사를 고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판사들을 고발해서 역사의 법정과 사법부의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은 백날 돌아다니면서 뭐 부정선거니 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가 죽었는데 부정선거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들이 내일 판결과 월요일 판결 앞으로 계속 진행된 판결에서 헌법 21조, 헌법 20조 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사를 고발하는 이 고발의 대행진 자유를 위한 대행동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과 월요일날 판결하는 판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건 민주주의 반역자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그냥 그대로 또 망치 두들겨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 반드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권력에 의해서 팔아쳐먹는 이런 판사들 반드시 고발해서 창피하게 만들고 법복을 벗게 만들고 그래서 후배 판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망치 들고 모든 민주주의의 집회의 자유를 허한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런 판결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도권 정치 집단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는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이 권력 행사를 국민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법원 판사를 고발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분들 행정법원 판사들을 고발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위치에서 각자가 고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은 유튜브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주 행정법원 판사들이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끝까지 계속 와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